샤워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동그랗게 뭉쳐있는 걸 보는 순간 괜찮다고 넘기던 마음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으셨죠. 그 느낌, 오늘 여기서 끝내드리겠습니다. 베개 위에 한 올, 빗의 한 줌, 검은 옷 위엔 먼지처럼 붙은 머리카락. 머리 말릴 때 손에 남는 느낌이 찝찝하고 바람 불면 이마 라인이 더 드러나 보여요. 조명 아래 정수리까지 비어 보이면 숨이 턱 막히실 거예요. 하지만요, 공포만 키우는 이야기 말고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루틴이 있고 샴푸를 고르는 기준도 있습니다. 곧바로 해결책까지 연결해서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후기가 좋은 탈모 샴푸 5개를 직접 사용해봤고 기준으로 비교해봤으며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를 써보니까요.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샴푸가 화려하냐보다 두피가 덜 예민해지면서도 머리 빠짐이 신경 쓰이는 흐름을 안정시키는 방향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부터 잡고 들어갈게요. 그 기준으로 첫 번째 SQ 제약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잡은 기준은 딱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매일 써도 두피가 예민해지는 느낌이 줄어드는가, 둘째는 세정이 깔끔한데 잔여감이 남지 않는가, 셋째는 감고 난 뒤 모발이 지나치게 뻣뻣해지지 않는가입니다. 이 기준으로 SQ제약 샴푸의 장점, 단점, 후기 포인트를 짚겠다고 말씀드린 뒤 곧바로 SQ제약 모나다 샴푸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SQ제약 모나다 샴푸를 처음 집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솔직히 이거였어요. 가격이 조금 더 나가네. 같은 용량대로 체감해보면 다른 샴푸에 비해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딱 그 정도의 간격이요. 그래서 손이 잠깐 멈칫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샴푸가 내세우는 방향이 꽤 일관적입니다. 제가 5개를 돌려 쓰면서 느낀 기준에서 탈모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의 함량이 가장 높게 느껴졌고, 그래서 관리가 이어지는 체감과 효과도 좋았던 느낌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사람마다 두피 상태도 다르고 체감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다만 두피를 다독이면서 흐름을 안정시키는 쪽으로는 손이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소비자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수상한 제품이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아무 의미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상이 전부를 말해주진 않아도 최소한 많은 사용자가 꾸준히 써볼 만큼의 기본기는 갖췄다는 신호로는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심리적으로 꽤 크게 작용합니다. 일반 코스메틱 회사가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요. 제약회사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이나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고 모든 제품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민감해진 두피는 작은 이유에도 불안해지니까요. 그 불안을 낮춰주는 요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루틴을 오래 붙잡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말한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흐름입니다. 두피가 예민해지는 방향으로 가면 아무리 향이 좋아도 결국 손이 멀어집니다. 반대로 매일 써도 부담이 덜하면 그날그날 흔들리던 걱정이 조금씩 고정됩니다. 모나다 샴푸는 그 고정에 더 가까운 쪽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후기를 보겠습니다.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길게 복붙하지 않고 실제로 많이 반복되는 말을 제가 말로 옮겨드릴게요. 제약회사라 믿음이 갔다. 그래서 한 번 더 손이 갔다. 자극은 덜한데 거품은 잘 난다. 거품이 풍성하다. 세정력이 좋다. 감고 나면 유분기가 덜 생긴다. 성분이 좋다. 딱 그런 느낌이어서 불안이 줄었다. 빠지는 양이 줄어든 느낌이 있어서 샤워할 때 마음이 덜 급해졌다. 향이 좋다. 그래서 매일 써도 싫지 않다. 머리카락이 탄탄한 느낌이 들고 뻣뻣함이 덜하다. 두피와 모발이 건강하게 케어받는 느낌이라서 계속 쓰게 된다. 출산 후, 스트레스, 원형 탈모 같은 상황에서 관리에 도움이 된 느낌, 그래서 추천한다. 꾸준히 쓰겠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샴푸만 쓰면 끝인가요? 아니요. 그 질문이야말로 두피가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샴푸는 단독 영웅이 아니라 루틴을 끌고 가는 선장에 가깝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 방향을 잡아주지만 노를 젓는 건 결국 내 습관이에요. 탈모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솔직히 말해드릴게요. 머리 감을 때 손에 남는 느낌이 커집니다. 손바닥에 닿는 그 가느다란 실 같은 감촉이 어느 순간 묵직한 다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부터 샤워가 휴식이 아니라 검사 시간이 됩니다. 배수구가 더 빨리 막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배수구가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라요. 빠지는 양이 체감상 늘면 배수구는 더 자주 막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치우는 내 손이 매번 내 불안을 다시 건드립니다. 정수리나 가르마가 조명에서 더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회사 화장실의 강한 조명, 엘리베이터 천장 조명, 카페 창가의 역광. 평소엔 신경 안 쓰던 빛이 어느 날부터는 탐정처럼 정수리를 파헤칩니다. 그래서 고개가 자꾸 숙여지고 사진 찍을 때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게 되죠.
베개와 옷 위에 머리카락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검은 티셔츠 위에 붙어 있는 한 올이, 남들은 먼지라고 넘기는 그 한 올이 내게는 경보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마음이 축 처지고요. 그런데요, 무서워만 할 일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면 방향이 보이거든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면이 흔들리고 두피 컨디션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이 얕아지면 몸이 회복 모드로 못 들어가고 두피도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샴푸를 써도 같은 느낌이 안 납니다. 자극적인 세정이 문제를 더 키우기도 합니다. 뽀득함에 집착해서 너무 강하게 문지르거나 충분히 헹구지 못해서 잔여물이 남거나 드라이를 과하게 뜨겁게 해서 두피를 달아오르게 만들면 두피는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예민한 두피는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고 그 반응이 빠지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길을 잃습니다. 루틴을 며칠만 하고 결론 내리면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사흘 쓰고 안 맞나 보다. 일주일 쓰고 효과 없나 보다. 그때마다 제품을 바꾸는 순간 두피는 적응할 시간을 못 얻습니다. 결국 달라지는 건 샴푸가 아니라 내 불안만 커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루틴을 드릴게요. 현실적인데 꾸준히 하면 체감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이것은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특히 두피 통증이 있거나 진물이 나거나 갑자기 빠지는 양이 급격하게 늘었다면요. 그럴 땐 스스로 버티지 마시고 전문가를 만나셔야 합니다. 샴푸는 모발이 아니라 두피 중심입니다. 물 온도는 뜨끈한 게 아니라 미지근한 쪽이 좋아요. 뜨거운 물은 그 순간은 시원한데 두피는 더 건조하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충분히 적신 다음에 샴푸를 바로 두피에 찍지 마시고 손에서 먼저 거품을 올려주세요. 거품이 충분해야 손이 두피를 긁지 않게 됩니다. 손톱이 아니라 지문으로요. 손끝에 지문으로 두피를 천천히 누르면서 움직이는 느낌. 마치 머리 위에 작은 러그를 깔아두고 살살 빗질하듯이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리듬을 주는 겁니다. 두피를 문지르는 시간이 길어져도 자극은 덜할 수 있고 반대로 짧아도 손톱이 들어가면 두피는 바로 화를 냅니다. 그리고 헹굼, 여기서 승부가 갈립니다. 헹구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귀 뒤, 목덜미, 가르마 라인에 잔여물이 남기 쉬워요. 거품이 사라졌다고 끝이 아니라 물이 맑게 흐르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잔여물이 남으면 두피가 답답해지고 답답한 두피는 긁고 싶어지고 긁는 순간 자극은 다시 시작됩니다. 드라이는 두피 완전 건조가 목표입니다. 자연 건조가 더 순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두피가 젖은 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컨디션이 흔들릴 수 있어요. 다만 과열은 피해야 합니다. 뜨거운 바람을 너무 가까이 대지 마시고 손바닥 한 뼘 이상 거리를 두고 움직여주세요. 한 곳을 오래 지지 않게 바람을 흘려보내듯이요. 마지막에 미지근한 바람이나 찬바람으로 한번 정리해주면 두피가 덜 달아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백질을 챙기고 영양을 골고루, 수분을 꾸준히. 이건 뻔한 말처럼 들리지만 두피는 결국 몸의 일부라서요. 잠이 부족하면 빠지는 느낌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수면 시간을 1시간만 당겨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요. 스트레스를 없앨 수 없으면 몸이 회복할 시간을 확보해주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스타일링 제품을 쓰신다면 잔여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왁스나 스프레이를 한 날은 특히 헹굼을 더 꼼꼼히 하셔야 해요. 두피에 남는 잔여물은 모공을 막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또 가렵고 또 긁고 또 예민해지는 루프가 생깁니다. 모자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모자 안쪽을 자주 세탁해주세요. 베개 커버도요. 얼굴 피부만큼이나 두피도 천과 오래 닿습니다. 베개 커버를 교체하는 주기를 조금만 당겨도 두피가 덜 답답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염색이나 펌을 자주 하신다면 두피 자극을 줄이는 것도 큰 축입니다. 예뻐 보이려고 한 선택이 두피엔 잦은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시술 간격을 조금만 늘려보세요. 두피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예민함이 줄어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SQ제약 모나다 샴푸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런 루틴을 매일 실행해야 할 때 부담이 덜한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인식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성분 함량이 높게 느껴졌던 사용감이 루틴을 붙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진짜 결론은 하나입니다. 배수구를 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 그 순간을 루틴으로 다시 되돌리는 겁니다. 오늘 샤워부터요. 미지근하게 거품 충분히, 지문으로, 헹굼 길게. 그리고 드라이는 멀리서 과열 없이 두피 완전 건조.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많은 분들이 두피가 덜 예민해졌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탈모 관리의 체감은 하루가 아니라 흐름으로 옵니다. 며칠 만에 결론 내리지 마시고 최소한 몇 주는 같은 루틴으로 두피를 관찰해 보세요. 불안이 줄어드는 방향,
예민함이 덜해지는 방향,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고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두피 통증, 진물, 급격한 빠짐 증가가 있다면 특히요. 그럴 땐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희망은 분명합니다. 베개 위 한 올에 무너지는 하루가 아니라 루틴 하나로 다시 중심을 잡는 하루.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샤워실로 들어가실 때 배수구를 무서워하지 말고 기준을 떠올려 주세요. 두피를 달래고 흐름을 안정시키고 꾸준히 가는 것. 그게 진짜 탈모 샴푸 추천의 핵심입니다.